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한번 짤막하게 좀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코스피가 0.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0.1이죠? 예, 0.15%.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0.81% 하락인가요? 예, 그쵸? 네, 결과론적으로. 자, 일단은 대외 영향력에 의해서 하락 출발을 보여줬던 게 오늘장의 움직임들이었고, 일단은 시가 부근에서 큰 등락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동시간대에 열리는 주요국들에 대한 증시 흐름들도 일단은 닉케이가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보이시죠? 예, 1.2%.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한 0.7%, 1.25%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0.129% 정도 하락 마감을 한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일기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항상 그의 입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2기 역시도 그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3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뭔가 이제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죠. 네, 지난 2월 달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여 기간의 유예 기간을 줬던 게 지금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지없이 지금 시행을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관세 10%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라든지 농산물 관세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세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자의 움직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말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만 우크라와 이 미국 간의 종전 협상 또는 이제 종전 논의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삭막해졌죠. 뭐 서로 뭐 높은 언성으로, 꽤 높은 언성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서에 대한 반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의 이제 군사 원조 전면 중지하겠다. 이 부분이 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건과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글로벌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마땅한 투자처, 그리고 마땅한 뭔가 활기를 좀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재건이라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찬물이 또 끼어진 상황들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방산과 관련된, 방위와 관련된 자주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핫하게 움직였었나 봤더니, 여전히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스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 그다음 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사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관세 조치에 대해서 영향에서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군비 부분이라든지 이제 미국 쪽에서에 대한 이제 조선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하나오션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쵸?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HD 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
그러니까 HD 그룹주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빨랐던 그런 시장이었고, HD 한국조선해양까지도 10%대 급등을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MRO 사업 관련된 스토리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MSRA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준비 소식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스토리들, 그러니까 미국의 LNG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졌던 게 오늘의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리긴 했지만 우크라 쪽에서의 대인전 평화협정 자체가 다소 좀 불안정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장 뚜렷하게 재건 테마 안에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에 움직였던 뭐 대동기업, 대동 이런 종목군들 역시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좀 특징적인 하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엔터주들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에 있어서 뭐 무풍지대, 프리, 뭔가 이제 프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엔터주인데, 오늘 Y젠터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뭐 신고가라기보다는 이제 50주 신고가, 그리고 오늘 올해 들어서도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뭐 베이비 몬스터, 베이비 몬스터의 활동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뭐 S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21선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대부분의 지금 엔터 관련 종목군들이 21선을 무너뜨리진 않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52%의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21선 자체를 크게 끌어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 추세가 쭉 진행이 되는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섹터가 엔터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JY 펜터를 일단은 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1월 10일 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그 주에 직전 주의 금요일 날 종가 베팅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은 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착안을 해서 관세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엔터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엔터 사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장 아티스트 관리라든지 회사 관리라든지 경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바로 JYP 엔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서 가져갈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매수한 지도 꽤 지났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저만이 알고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니까 공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개별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제 넥스틸, 그 다음에 이제 휴스틸, 이런 애들이죠. 뭐 이제 알래스카에 대한 이제 개발이 착수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장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뭐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넥스트나 휴스틸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은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장 막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자의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그림들 자체는 뭐 양봉이 그려졌으니 바닥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진하다. 아직은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다행스럽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또는 이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수를 좀 견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주가에 대한 낙폭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우리나라의 스토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제가 3월 시황 전망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미국은 뭐 트럼프 리스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와 더불어서 국내 수장의 공석이에요. 3월 중순이면 뭐 3월 중순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이제 탄핵과 관련된 뭔가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겠죠. 뭐 이게 혹시라도 또 지연이 되거나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달 기간 정도까지는 이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대응을 좀 늦게 해도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저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3월 중순 정도까지에 대한 지수 흐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관세 리스크 자체도 지금 뭐 캐나다도 상호 관세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양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회에서 또 어떤 얘기들을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수부양 중심의 중국 정책이 좀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과 뭔가 이제 대립가를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국내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좋은 상황들은 아닐 수 있다. 예, 좋은 상황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단기간에 찾는 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저점 구간들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도식화시키게 되면 이 밴드를 안 넘어서게 되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지금서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코스닥에 처해 있는 상황들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노이즈가 좀 있죠. 그리고 워낙 또 시총 상위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이게 투심이 좀 꺾이고 손절 물량이 좀 나오고 또는 이제 3월 31일 날 있을 공매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 동안에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증시 쪽에서에 대한 기술주가 별로 좋지는 않기는 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뭐 2차전지가 좀 밀리고 그 다음에 IT 쪽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로 좀 버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 쪽에서 상승 리바운딩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낙폭이 좀 클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버텨줌으로 인해서 밑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 자체가 좀 꺾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제약바이오주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지켜주면 고맙겠지만 지켜주지 못했었을 때에 생각보다 빠르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오늘 3월 특거일의 일이 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강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는 많다. 그리고 여전히 좀 공격적인 매수 매도보다는 약간은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태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뭐 물론 당일에 이슈가 이루어지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오늘과 같이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리고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 이런 것들 당연히 있겠지만 뭐 그런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약간은 좀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오히려 저점을 좀 노려봐야 되는, 시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저점을 좀 노려야 되는 타이밍들을 읽어야 되는, 약간은 좀 피곤함이 좀 드러나는 시장이 오늘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뭐 저의 소회 정도,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시장도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로 전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의 우측을 보시게 되면 최영동 주식TV의 멤버십이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혜택 1과 혜택 2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1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주간 추천 종목, 저희 최영동 주식TV에서 엄선한 주간의 세 종목을 기준으로 목표가, 손절가,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회원 전용 텔레그램 그룹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생되는 시장에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익혀나갈 수 있는 그런 멤버십 전용 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혜택 2 같은 경우는 장중 라이브 방송으로 멤버십 간의 뭐 Q&A 시간도 진행을 할 거고, 시황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택 1, 선택 2, 3스타 멤버십과 5스타 멤버십 많이 활용해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